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오늘은 산지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강이고요. 산지 지형을 살펴볼 텐데 오늘 어떻게 순서로 갈 것이냐. 산맥의 구분부터 정리를 한 뒤에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산과 흑산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산맥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구글어스를 땡겨왔는데 구글어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산지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울이나 대구나 뭐 부산이나 다양한 도시들이 다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한 군데 분지 산지 중간에 있는 오목히 파인 땅 분지에 형성이 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 지형을 살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가 산지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고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도는 2000m 이상 넘는 것이 사실 많지 않고 우리 남한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00m 넘는 그런 높은 산들은 한반도 북동부에 주로 발달을 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산지들은 좀 높지는 않은 하지만 산지가 쭉 연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반도의 지체구조, 지형 형성 작용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신생계 제3기에 경동석 요고운동에 의해서 이 지각운동에 의해서 경동성 요곡 경동성 뭐였죠? 동쪽으로 치우친 요곡운동, 스폭운동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치우쳐서 융기를 하게 되면서 동쪽에 높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융기량이 적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형성된 삼경산맥과 티백산맥, 동쪽 사면들은 여기죠. 이 부분들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서쪽은 완경사 면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항해로 흐르는 하천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쭉 길게 흘러가야 되고 경사는 완만한 대신에 동해로 빠진 하천들은 상대적으로 급하고 길이가 짧고 하산 경사가 급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이라든지 한강이나 낙동강은 이제 이렇게 동해가 아니라 남해로 빠지고요. 그리고 한강, 금강, 영산강 다 모두 서해 쪽으로 빠지는 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로 빠지는 하천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땡땡 강으로 끝나기보다는 땡땡 천으로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 경동석 용운동에서 지금 우리가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지 지형의 산맥의 방향들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질구 조선에 따라서 산맥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중생대의 큰 지질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생대의 큰 운동, 송대불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 송림변동은 송림변동, 야오뚱 방향의 산지들, 야오뚱 방향의 지질구 조선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한반도가 있으면 북쪽 라인에 쭉쭉쭉 이렇게 갈비뼈 모양의 지질구 조선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중생대 송림변동이었고요. 이때 요 방향들이 뭐였어요? 이렇게 요동반도, 야오뚱반도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야오뚱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로 대보조선운동 때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비뼈 모양의 지질구 조선들이 형성됐습니다. 요 친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 본토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방향의 지질구 조선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지질구 조선 큰 틈들을 따라서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식 때문에 구조선 방향으로 골짜기 산맥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키커 그렸죠, 키커. 우리 초콜릿 키커 모양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요 틈, 중간에 요 틈, 요게 바로 지질구 조선이 되고요. 요 틈들에 따라서 이렇게 물들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하천을 이루게 되고 쭉 깎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만한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구 조선에 따라서 산맥의 방향이 일단 이 랴오뚱 방향과 중국 방향의 산맥들이 형성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보자면 산지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랴오뚱 방향의 산지들을 쭉 보시면은 지금 북부 쪽에 집중돼 있죠. 이렇게 강남산맥, 덕유론산맥, 노영산맥, 언제산맥, 멸악산맥 이런 산맥들이 지금 쭉 랴오뚱 방향의 산맥들이 되겠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갈비뼈 요것들은 다 2차 산맥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랴오뚱 방향 산지인데도 함경산맥은 1차 산맥이었죠.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국 방향의 산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방향은 여기 아래쪽에 있죠. 차령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광주산맥, 마신령산맥 요 산맥들인데요. 이 산맥들은 지금 앞쪽에 중국 쪽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 방향을 따라서 대보조선운동 때 만들어진 지질구조선에 따라서 형성된 산맥, 2차 산맥들이 됩니다. 역시나 마지막으로 한국 방향 산맥들인데요. 한국 방향 산맥들은 태백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요 산맥들의 특징들 있습니다. 요거들은 다 1차 산맥들이에요.
그래서 태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 다 모였어.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신생대 제3기의 융기에서 만들어진 1차 산맥이었죠. 그래서 이 1차 산맥들은 다 방향이 한국,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산지 형성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 원인. 크게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내적 원인은 뭐였어요? 지금 친구들 지구 내부의 멘틀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들이 됩니다. 그래서 함경산맥, 태백산맥, 낭림산맥 등이 1차 산맥에 해당되겠고요. 2차 산맥 외적 원인에 의해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들입니다. 이것은 차령산맥, 노령산맥, 저규령산맥 등 이런 산맥들이 다 침식에 의해서 지질 구조선들을 따라서 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2차. 그러니까 지질 구조선 먼저 만들어지고 지질 구조선 만들어진 다음에 침식이 되어서 산맥이 비로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2차 산맥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친구들, 우리나라 산맥들의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물어보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가지고 온 것이고요. 우리 랴오뚱 방향과 중국 방향이 랴오뚱, 이제 북부지방은 랴오뚱 방향 얘기를 하고 남부지방은 중국 방향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추가령 구조곡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령 구조곡에 따라서 북쪽은 랴오뚱, 남쪽은 중국 방향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죠?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위쪽은 랴오뚱, 아래쪽은 중국 방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정리해보자면 1차 산맥은 뭐예요? 지금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뭐 때문에?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산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 산맥 키워드는 뭐예요? 중생대 지각 운동 이외에 침식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은 융기 빡 바로 올랐기 때문에 얘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연속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산맥들은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 또한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는 함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찾아왔고요. 1차 산맥들은 지금 1차 산맥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중생대 지각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곡 단층 지질 구조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큰 틈들 이것들이 지금 지질 구조선들이 되겠고요. 중생대 역시나 화강 간입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생대 지각 운동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으면서 평탄해졌고요. 요 아까 지질 구조선들 따라서는 이렇게 침식이 되면서 쭉 골짜기가 생기고 주변에 언덕 같은 요런 애들 생겼죠. 요게 바로 2차 산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중생대 넘어가서 신생대 제3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동해에서 확장하는 횡압력 때문에 빡 에너지 때문에 융기가 동해 쪽으로 치우쳐서 더 많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융기가 빡 된 이 산맥들 태백산맥 요게 바로 1차 산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질 구조선에 따라서 하천이 흐르면서 하구 형성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요 산맥들이 바로 2차 산맥들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 산맥들은 이제 굉장히 뚜렷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고도가 높은 반면에 2차 산맥들은 연속성이 뚜렷하지 않고 고도가 조금 더 낮은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 1차 산맥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평탄했던 면들이 현재 융기를 해서 요 높은 곳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 아래 화강암이 간입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돌산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1차 산맥과 2차 산맥 구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흑산과 토산. 흑산과 토산, 돌산과 석산 같은 말입니다. 토산과 석산, 흑산과 돌산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산은 흙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산을 얘기해요. 돌산은 주로 돌로 이루어져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흑산은 기반암이 주로 뭐냐? 얘는 편마암 기반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편마암이 뭐예요? 이 친구는 변성암의 일종입니다. 변성암이라는 건 뭐죠? 변성암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변성 작용을 받아서 지금 이제 성질이 변하게 된 암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변성암들은 다 시원생대 만들어진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침식과 변성 작용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산지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변성 작용을 받으면서 이제 풍화도 같이 받았겠죠. 그래서 풍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암석들이 많이 쪼개져서 토양층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층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가 많고요. 토양층이 두텁다 보니까 어때요? 식생들이 막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훨씬 더 큰 나무가 많이 자랄 수 있고 식생 밀도도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리산이 되겠고요. 덕유산, 소백산, 오대산 이런 산들이 굉장히 흙이 두껍고 그리고 식생 밀도가 높은 산지들이 됩니다. 반대로 돌산, 석산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 석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강암. 화강암은 사실은 원래 편마암, 변성암보다 화강암이 좀 더 그 풍화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화강암은 특징이 뭐냐면 풍화를 받았을 때 좀 모래 알갱이처럼 알갱이가 띵띵띵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들이 빗물이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이 사이사이 모래 알갱이 사이로 잘 침투를 해요. 그래서 이 모래 알갱이들의 빗물이 싹 잘 씻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강암은 풍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암석이 풍화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기반암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풍화가 된 암석들이 빗물에 잘 씻겨내가다 보니까 풍화되지 않은 화강암 그 본연의 모습, 요 본연의 암석만 잘 드러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기반암이 되어 있는 산의 경우에는 좀 더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는 건 뭐야? 이렇게 바위가 그대로 있는 암석이 이렇게 산이에요. 바위가 그대로 보이는 산이다 보니까 토양이 잘 보이지 않고 식생밀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들을 우리가 석산이라고도 부르지만 돌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이 바위를 악이라고 불러요. 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악자를 써가지고 금강산 또는 설악산 그리고 월악산, 뭐 치악산 그리고 북한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고요. 관악산 뭐 이런 이제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들은 다 이제 돌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돌산의 경우에는 화강암, 기반암인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그림 봤을 때 사진 봤을 때 바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토산은 이렇게 굉장히 식생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석산은 암반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곳들은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산은 석산은 다 클라이밍을 해야 되는 그런 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들을 같이 보고 갈 텐데요. 여기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의 단풍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돌산, 석산은 사실은 단풍 보러 갈 때 제일 좋은 것이 여기가 다 암반이잖아요. 바위다 보니까 햇빛이 비칠 때 이 반사가 잘 돼요. 햇빛이. 반사가 잘 되면서 이 식생들이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단풍이 훨씬 예쁜 곳은 토산보다는 석산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울산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모습을 좀 봤고요. 여기가 바로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북한산에 있는 암반. 바로 서울 뒤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여기 북한산에서는 서울이 또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금강산의 사진이고요. 금강산은 이 암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하잖아요. 그래서 12,000봉우리, 12,000개의 봉우리가 무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 봉우리가 다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기 어려운 산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 지리산인데요. 토산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리산을 살펴볼 텐데 지리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두류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리산은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으로부터 쭉 전기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백두대 가는 전기가 쭉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백두대 가는 전기가 쭉 내려와서 태백산맥 타고 내려오다가 소백산맥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지리산에서 이렇게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족의 전기가 멈추는 곳이라고 해서 지리산은 굉장히 또 효험이 좋은 산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굉장히 두터운 그 토양층과 더불어서 이렇게 높은 식생밀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달래 철쭉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지리산은 이제 종주를 주로 하는 산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빡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능선을 타고서 천천히 지리산 이동하는 것이 또 그 등산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흑산과 돌산 정리해보자면 흑산은 기반암이 편마암이 경우가 많고 이 편마암들은 신원생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훨씬 기반암이 오래됐다. 기반암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 받으면서 형성된 산지이기 때문에 사면의 토양층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생밀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석산은 화강암 언제 관입했어요? 중생대에 관입을 했던 암석들이고요. 편마암보다 훨씬 더 관입한 시기가 늦죠. 그래서 이 화강암 기반암의 석산의 경우에는 기암괴석, 바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층은 두텁지 않고 그래서 식생밀도는 낮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자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산들이 이제 석산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지형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고위평타면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